까마인다 더 시작입니다. 어제 장은 장 초반에 미친 급등을 하다가 장 막판에 약간 상승분을 좀 약간이 아니라 좀 많이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 트럼프의 25% 자동차 관세 인상 언급 당장은 검토 안 해. 계속된 말 바꾸기. 웃지 마 트럼프. 지금 웃을 기분이 아니거든 내가 지금. 웃지 말라고. 하여튼 당장은 검토 안 해라는 또 뉴스가 뜨면서 장 막판에 상승을 상당히 많이 반납을 하면서 끝났죠. 그래도 괜찮은 상승으로 마무리는 해줬네요. 현재의 장세는 여전히 혼돈의 장세이다. 일일 등락폭의 3, 4%는 여전히 기본으로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미국 주식을 하는 이유는 좀 잔잔한 우상향을 바라고 하는 건데 그 미국 주식의 성격, 그 토대를 트럼프가 박살낸 것이죠. 계속적으로 현재는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트럼프보다 우리가 어차피 오래 산다. 트럼프의 임기는 언젠간 끝나고 어차피 내년에 중간 선거를 해야 한다. 이 혼돈의 시기와 아픔의 시기도 언젠간 끝난다. 1년은 넘지 않을 것이다. 마인드 컨트롤이 필요합니다. 공포지수는 27. 공포지수가 한 달 넘게 진짜 제가 공포지수를 체크한 이후로 최장 기간 익스트림 피어에 있다가 드디어 피어로 올라왔습니다. 여전히 공포의 구간이긴 한데 이게 좀 시사하는 의미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드디어 공포의 구간. 우리가 미국 주식을 줍줍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다. 중장기 투자자에 한해서 뉴트럴과 그리드 때는 오히려 일부 매도를 해야 하는 구간이며 줍줍을 해야 되는 시기는 익스트림 피어 또는 피어의 구간이다. 희망을 가져봅니다. 푸드크로스 0.86 우리가 미국 주식을 줍줍해야 되는 시기는 최소 0.80 이상에서 줍줍을 해야 된다. 중장기 투자자의 경우에만요. 단타 트레이딩은 언제나 그냥 사고 팔고 하면 되겠지만 0.80 밑으로 푸드앤콜옵션이 내려가게 되면은 증시는 단기적인 상승의 길로 들어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 상승의 길로 들어섰을 때 매수를 하게 되면은 바로 수익권이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0.80 밑에서 줍줍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그때는 조금 여유롭게 언제 매도를 해야 할까를 고민하는 시기지 매수를 좀 낮은 가격, 싼 가격에 할 수 있는 기회는 아니니까 고통을 좀 참고 0.80 이상에서만 좀 줍줍을 실행하고 그 이하로 내려가면은 약간의 매도를 실시해야 되는 타이밍으로 잡는 게 중장기 투자고요. 0.80 밑으로 내려갔을 때 막 단타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매매는 단기 트레이딩이고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와 램 리서치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주가의 흐름을 보니까 텍사스와 램 리서치가 올랐다. 나쁘지 않은 흐름이다. 기업의 실적은 계속적으로 잘 나오는데 이 트럼프가 선올림으로 망치고 있는 장인 거죠. 현재는. 그러면 이 관세만 해결되면은 여전히 기업의 실적이 좋으니까 상승장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장 마감 후에 인텔은 조금 도움이 되지 않는데 알파벳, 구글의 실적 발표. 구글도 관세랑 그렇게 많이 영향을 받지 않는 기업인 것 같은데 넷플릭스처럼요. 넷플릭스보다는 구글이 좀 관세에 영향을 받긴 하는데 구글도 조금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해보자고요. 빅스 지수입니다. 빅스가 드디어 30 이하로 내려갔다. 그러면서 21선을 하방으로 이탈했다. 변동성이 조금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고요. 변동성이 줄어들면 단타 트레이더는 조금 안 좋죠. 재미가 없으니까. 그러나 중장기 투자자에게는 빅스 지수가 내려가는 것이 좀 좋다. 변동성이 좀 줄어들고 증시가 점차 잔잔하게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빅스 지수가 내려가야 좋은 겁니다. US100 나스닥 지수 어제 21선 뚫어주고 드디어 하방의 채널 검정색 상단 검정색 하단 하방의 채널에서 처음으로 옆으로 좀 벗어나주는 그림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러나 21선 주황색은 여전히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은 하락 조정장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죠. 빨간색 채널 추가적인 조정이 와서 지지를 받는다. 지지를 받고 상승을 한다. 그러면은 추세의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지금은 여전히 하락장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약간 변곡의 시나리오를 추가해 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물량이 좀 부족하거나 좀 포모에 시달린다고 하면은 일단 어쩔 수 없어요. 주식이라는 게 가진 물량만 좀 가지고 가고 기회가 왔을 때 사는 겁니다. 기회는 빨간색 채널에 다시 한번 터치를 하면 지지받는 것을 확인하고 분할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점을 높이는 상황, 세 번째로 저점을 높이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다리고 있습니다. 조정이 오면은 사고 상승이 왔을 때는 가진 물량만 홀딩한다. 지지 않는 매매. TQ도 하락의 채널을 처음으로 벗어나는 모습. 다시 한번 내리더라도 하락의 채널이 이제 지지라인이 될 수가 있다. 엔비디아는 엔비디아가 좀 많이 약한데 그래도 5일선 위에는 올라와 주긴 했는데 엔비디아가 좀 살아나야 나스닥도 반도체도 살아날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가 좀 아쉽다. 엔비디아는 뭐 사팔사팔 해야죠. 반도체도 하락의 채널로 조금 벗어나질 못하다가 어제 조금 벗어나주는 모습. 21선 저항받고 내리고 있죠. 반도체가 21선을 돌리려고 한다고 하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릴 거예요. 반도체가 아직도 관세가 확정이 안 됐기 때문에 좀 불안한 모습. 하지만 지지선이 있다. 지지선이 여기가 좀 공간이 꽤 크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를 살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아직도 남아있다. 포모에 시달려서 위에서 사지 말고 주식은 쌀 때 사는 것이다. 싸질 확률도 충분히 있다. 속슬로 보자면은 9달러. 빨간색 그어드렸잖아요. 여기가 9달러 라인이거든요. 빨간색 라인이 속슬의 적정가다. 속슬은 9달러가 적정가다. 현재의 장세에서는 어쩔 수가 없다. 그러면은 우리가 속슬을 사야 될 때는 몇 달러겠습니까? 8달러. 최소 8달러는 보여줘야지 속스를 살 수가 있다. 9달러는 적정가니까. 저는 속스를 이미 갖고 있기 때문에 7달러에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했으나 이제는 8달러가 와도 추가 매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250달러에서 좀 종가 마감을 해줬고 드디어 파란색 채널, 파란색 중간 라인을 조금 돌파를 해줬죠. 굉장히 좀 실적이 나가리가 됐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실적 나가리가 된 후에 큰 상승이 나왔다. 그러나 여전히 21선은 돌리지 못했기 때문에 이제 테슬라가 상승으로 간다. 그런 생각은 좀 접어두는 게 좋으며 여전히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여기서 이제 횡보, 계속된 박스권 횡보의 장이다. 이 박스권에서 횡보를 할 것이다 라고 봐주시는 게 좋죠. 테슬라를 장투를 할 생각이 없으시다고 하면은 4848 해야 되는 게 맞는 차트고요. 그러나 장투를 해보겠다라고 하면은 21선, 주황색 21선 아래에서 여전히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중바닥 하나 둘 셋 넷 사중바닥 굉장히 좀 견고하게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TSLL 매수 단가는 7달러 초반에서 매수를 한번 받아볼 수가 있겠고요. 숏의 보조지표입니다. 계속적으로 좀 숏의 보조지표 스토캐스틱이 신경이 좀 쓰이긴 하네요.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는 모습. 보통 스토캐스틱 K값이 D값을 아래에서 위로 터치하면은 이 단기적인 반등, 스토캐스틱의 단기적인 반등이 올 수가 있는데 반등이 올 수가 있겠죠. 반등이 오고 다시 한번 꺾이는 지점이 이번 트럼프 관세의 하락장의 마지막이 될 수도 있겠다라는 희망 회로를 한번 굴려봅니다. 그 상황이 안 오면 더 좋고요. 안 오고 그냥 상승하면 더 좋고요. 하지만 현재 명확하게 나스닥이 추세를 돌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 그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키움전사의 순매수는 어제는 속스 S가 1위. 키움전사의 어떤 불멸의 법칙. 어제 속스 S 1위를 해주면서 우리 속슬이 괜찮은 상승을 보였었죠. 키움전사가 숏을 잡는다. 오늘은 또 키움전사의 순매수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지만 키움전사가 숏을 잡는다고 하는 것은 괜찮은 상황. 코인의 콤포지수는 63. 어제보다 살짝 내려왔지만 여전히 이제 탐욕의 구간에 들어선 거죠. 코인베이스 일봉입니다. 코인베이스 어제 볼리저 베이스 상단까지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갔다. 현재는 코인베이스를 강하게 매수해야 될 때는 아니고 코인베이스가 살짝 내려와서 이제 지지라인에 터치를 하고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 그러면 여기서 단기 매매로 한번 들어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오름에 따라서 코인베이스의 흐름도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코인베이스는 나스닥의 영향도 많이 받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는 말고 약간 단기 매매를 하겠다. 그런 마인드로 지지선에서 조금 잡아보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상황에서 21선까지 돌리면 상당히 좋은 그림이 보여줄 수도 있고요. 비트코인 어제 말씀드렸죠. 비트코인이 볼린저 밴드 둥둥이다. 볼린저 밴드 둥둥이라고 하면은 매수세가 굉장히 과매수세인 겁니다. 너도 나도 사겠다고 달려들 때. 근데 그럴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단기적으로 조금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그래서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뜬 것은 좋은 상황이긴 하나 그날은 조금 참으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 날이나 그 다다음 날 5일선을 조금 지켜주고 올라줄 수 있는 그 다다음 날이나 사는 게 좋죠. 볼린저 밴드는 과학이거든요. 볼린저 밴드 둥둥을 띄우고 그대로 그냥 수직 상승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은 차트적으로 봤을 때 한 10% 미만이다.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둥둥이 뜨면은 오히려 약간의 부분 매수는 하지 말자. 그래도 비트코인의 추세는 현재 상당히 괜찮은 추세. 21선이 돌아가고 있죠. 시간이 흘러 21선과 만나게 되면은 여기서 한번 매수를 받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서 만날지 더 올라가서 여기서 만날지는 모르겠지만 21선이 돌아가는 정배열의 상황이다. 돈이 이동하고 있는 것이죠. 금에서 비트코인으로 현재 이동을 한 거고요. 이제 비트코인을 조금 더 해먹으면 나스닥으로 돈이 들어오겠죠. 현재 나스닥은 명확하게 돈이 들어왔다기보다는 트럼프의 입방정으로 트럼프 리딩방이 돼버린 상황이기 때문에 속단할 수는 없으나 그래도 돈은 돌고 돌기 때문에 결국에는 언젠가 나스닥으로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순간은 영상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크게 많이 남아있진 않다. 공포지수 익스트림 피어 이 구간 푸드 옵션 0.80 이상 이 구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더 CS 멤버십에 혼님 새롭게 후원 및 멤버십 가입해 주신 모습 항상 좀 객관적으로 탐욕을 부리지 않고 여러분께 제 뷰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교 멤버십은 전체적인 미국 주식의 시황과 차트의 실시간 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고요. UDT 멤버십은 장교의 혜택과 같이 단타, 스윙, 투자, 매매 일지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차트를 보는 기법과 제 노하우를 말씀드리고 있고요. 국장의 종목들도 같이 좀 빠른 매매를 하는 UDT 멤버십. 관심 있으신 분들은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 주시고요. 좋은 날이 올 거라는 신호. 지금 힘들다. 지금 좀 힘들고요. 사람이 바뀐다. 사람이 좀 바뀌고 있고요. 트럼프가 맨날 왔다리 갔다리 하니까 건강을 챙긴다. 건강을 좀 챙기셔야 되고요.
새로운 다짐이 생긴다. 새로운 다짐이 거의 매일 생기고 있고요. 시간이 빠르게 간다. 시간이 또 빠르게 가네요. 좋은 날이 언젠간 오지 않겠습니까? 그럼 전 끝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